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이 나를 신용불량자로 등재하려고 해요 라고 하니까 일부 변호사나 법무법인에서 조금 인지대랑 송달료가 싼 소송, 소송을 권유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은 아예 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주제는요, 분양계약 해제를 위한 해결 방법, 이거를 3편의 영상을 통해서 아예 그냥 싸그리 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요, 심지어 뭐 마이너스 P까지 붙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해제를 못 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런 상담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폭증하고 있는 상태인데, 대부분의 분양 상품들이 부동산 신탁회사들의 신탁을 다 끼고 있잖아요. 그게 토지 신탁이든 비토지 신탁이든 신탁과 관련해 가지고 이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방법, 절차, 그 다음에 분양계약 해제 대상이 누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이 있기 때문에 아예 신탁 전문 변호사인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총 3편의 영상을 통해서 6단계의 검토 순서를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1단계, 분양계약 해제 전 분양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그 다음에 2단계로 분양계약 해제를 위한 사전 검토사항을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3단계로 분양계약 해제 사유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단계로 분양계약 해제를 위한 민사소송 이외에 형사고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5단계로 중도금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분양계약 해제를 할 때 그 중도금 대출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지막 6단계에서는 개인 회생이나 일반 회생 또는 개인 파산까지 고려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영상에서는요, 아까 설명드린 1단계와 2단계를 설명드릴 텐데요. 1단계,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라고 의뢰인분들이 오시면 제가 분양계약 해제 전에 분양계약 취소가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를 해요. 왜냐하면 분양계약 취소도 되고 해제도 된다면 하나보다는 2가지를 주장하는 게 난 거잖아요. 그리고 해제 전에 취소가 되면 또 좋잖아요. 여러분, 법률 행위를 할 때 성립 요건이라는 게 있고 효력 요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성립 요건을 문제 삼는 게 바로 무효 취소 사유예요. 저희들 같은 변호사들이 법학 공부할 때 이론적으로 공부는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잘 일어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다들 계약서 쓰고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 첨부하는데 이럴 가능성은 좀 드물거든요. 그 다음에 효력 요건은 뭐냐면 정상적으로 성립했는데 후발적인 사유로 그 계약의 효력을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해제 내지는 해지인데, 그러면 분양계약 해제 전에 분양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어떻게 검토하냐면 착오나 기망에 의한 취소가 가능한지 검토를 합니다. 내가 착오를 일으켰다. 그런데 상대방, 분양자인 네가 나의 착오를 유발했다 라고 해가지고 착오에 의한 취소를 주장한다거나 기망에 의한 취소를 주장합니다. 네가 나를 속였다, 이런 거죠. 여기 병원이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약국을 개설했는데 알고 봤더니 병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계약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속였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의 의뢰인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중도금 대출 또는 잔금 대출이 나온다고 했는데 속았다. 실제 해보니까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온다더라. 근데 속은 건 맞죠? 속은 건 맞는데 이게 참 힘든 게 증거가 있어야 되고, 설령 증거가 있다고 해서 제가 살펴보면 분양대행 직원들이 직접 맨투맨으로 설명을 하고 분양을 대행하는 거다 보니까 이 분양대행 직원의 일탈로 몰아가요. 그리고 분양대행 직원의 일탈이 설령 힘들게 소송을 해서 인정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 분양자 입장에서는 분양대행업체, 즉 분양대행사의 책임으로 또 몰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여러 단계로 칠 수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토지 신탁은 어떻게 됩니까? 바리케이트가 4단계야. 비토지 신탁은 3단계고요. 자, 보세요. 비토지 신탁은 분양자가 위탁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위탁자가 분양대행사, 그 다음에 분양대행사의 직원. 그러니까 분양자인 위탁자한테 책임을 물으려면 이 앞단계를 다 깨고 위탁자인 분양자의 책임을 물어야 돼요. 자, 근데 토지 신탁 상품은 어떻게 돼 있어요? 분양자가 수탁자, 부동산 신탁회사죠. 이 부동산 신탁회사가 위탁자한테 분양대행 업무를 줘요. 그리고 그 위탁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분양대행사한테 줘요.
그 분양 대행사에 또 직원이 있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앞단을 다 깨고 들어와야 돼요. 그 깨고 들어온 다음에 그리고 나서 또 이 수탁자, 즉 분양자인 수탁자의 책임을 또 물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총 4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깨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뭐 중도금 대출이 된다고, 잔금 대출이 된다고 속아서 분양계약을 체결했어요 라고 하는 건요, 정말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주장하는 게 이제 방문판매법에 의한 청약 철회, 이제 계약 철회인데요. 이게 한동안 좀 논란이 있었어요. 이런 부동산, 즉 부동산 계약에도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느냐,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동산도 방문판매법이 적용된다라고 인정을 했고, 하급심에서도 이를 좀 인정하는 판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문판매법을 적용해서 청약 철회, 계약 철회를 주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부동산에 방문판매법이 적용된다고 내 사건에도 적용되느냐, 이것도 다른 문제잖아요. 내 사건에 적용되려면 뭐다? 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라서 수분양자는 계약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양계약서에 청약 철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청약 철회가 가능함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 계약 철회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광고 문자라든지 전화로 분양계약 체결을 권유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렇게 본인 사례가 여기에 적용되는지 한번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분양계약 해제 주장뿐만 아니라 분양계약 취소 주장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분양계약 취소 사유가 없는 것 같아, 또는 있더라도 이 경우에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의뢰인 분들 오시면 꼭 분양계약서랑 신탁 원부 떼갖고 오라고 그러고, 전화 상담하면요 분양계약서 좀 같이 보면서 상담을 하자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토지신탁인지 비토지신탁인지를 구분을 해야 돼요. 제가 누누이 앞선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토지신탁은 뭐다? 수탁자인 부동산 신탁회사가 분양자, 매도인, 사업주체, 건축주입니다. 그런데 비토지신탁 사업은요, 수탁자가 아니고 위탁자가 뭐다? 분양자, 매도인, 사업주체, 건축주예요. 분양계약의 상대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 증명, 즉 해제라든지 취소, 청약 철회의 내용 증명을 보낼 때 상대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 하셔야 되잖아요. 그 피고가 누구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즉 분양자를 상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양자. 그렇기 때문에 분양계약에서 비토지 신탁이냐 토지 신탁이냐를 구분하셔야 되고, 이건 어떻게 구분하느냐? 분양계약서를 꼼꼼히 잘 보시면 이게 토지 신탁인지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제일 빠르게 확인하는 거는 뒤에 날인하는 거 있죠. 그 날인란을 보시면 부동산 신탁 회사 앞에 매도인, 사업 시행자, 사업 주체, 시행 수탁자 이런 말 써 있으면 토지 신탁이에요, 무조건. 부동산 신탁 회사 앞에 자금관리 대리사무 수임인 또는 뭐 자금관리 수임인 또는 자금관리사무 수탁자, 자금관리 수탁자 이런 표현이 있으면 이건 다 비토지 신탁이에요. 특히 자금관리사무 수탁자, 자금관리 수탁자, 이렇게 수탁자란 명칭이 있다 하더라도요, 이거는 신탁법상의 수탁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업무 수탁을 받았다는 거지 절대로 토지 신탁의 수탁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비토지 신탁이에요. 자, 그러면 토지 신탁은 해제나 취소, 청약 철회의 내용 증명을 누구한테 보내느냐? 당연히 수탁자인 부동산 신탁회사한테 보내야 되고요. 넘치게 하면 좋잖아요. 위탁자도 포함시키세요. 왜냐하면 신탁 기간 중에 신탁이 종료되면 그 분양자의 지위를 위탁자가 받기 때문에 위탁자도 포함시키십시오. 그리고 비토지 신탁에서는 아까 말한 내용 증명을 누구한테 보내느냐? 위탁자한테 보내야죠. 분양자가 위탁자니까. 위탁자한테 보냈는데 수탁자한테도 보내세요. 부동산 신탁회사한테도 보내면 얘가 물론 자금 관리만 하지만 이 해당 호실은 지금 분쟁이 있네, 이거를 알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넘치게 다 보내세요. 그냥 다 보내시면 되고, 분양계약 해지 소송을 할 때 그러면 상대방 피고가 누구냐? 아까 내용 증명 보낼 때랑 마찬가지예요. 토지 신탁에서는 분양자인 수탁자, 부동산 신탁회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비적으로 피고를 위탁자로 꼭 넣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이라는 게 뭐 한두 달 안에 끝나지 않잖아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소송 도중에 신탁이 종료돼 가지고 분양자의 지위를 위탁자가 포괄 승계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적인 피고로 위탁자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비토지 신탁 사업에서는 분양계약 해제 소송의 상대방이 누구냐? 비토지 신탁에서의 분양자는 위탁자니까 위탁자만 넣으시면 돼요.
다만 수탁자를 넣는 거는 왜 넣느냐면 수탁자가 자금관리 대리사무의 수임인, 즉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대금 반환 청구를 위한 자금관리 집행자로서 피고를 넣는 경우를 한번 고려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그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실제 그 사건을 맡기는 변호사님한테 피고를 위탁자만 하면 좋은지 아니면 수탁자도, 즉 자금관리 대리사무 수임인인 수탁자도 포함시킬지를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일반론을 설명드리기 때문에 무조건 넣어라 말아라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거는 이제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게 이행소송이 아니고 확인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내용 증명으로 분양계약 해제를 통지를 했잖아요. 그럼 해제된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 상대방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럼 해제가 되면 뭘 청구해야 됩니까? 내가 납입한 분양대금 반환 청구를 하는 거예요. 즉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뭐다? 계약금하고 내가 납입한 분양대금, 중도금 하고 또 뭐다?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해제가 됐으니까 뭡니까?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하셔야죠. 이렇게 청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 어떤 분들이 저기 중도금은 제가 잔압하지 않고 대출받은 거기 때문에 계약금만 반환 청구하겠습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중도금을 잔압하지 않고 대출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이 여러분한테 중도금 대출금을 쏘지 않고 직접 분양자한테 입금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납입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그 돈이, 그 대출금이 여러분한테 오고 다시 분양자한테 가야 돼요. 이렇게 순차로 돈이 가야 되는데 배달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이 직접 이체한 것 뿐이에요. 즉 중도금을 대출을 받든 잔압을 했든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은요, 납입된 전액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걸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분양계약 해제 확인 소송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 소송이 잘못된 건 아닌데 요거는 조금 제가 권유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확인 소송이라는 거는 이행 청구 소송이 가능하면 이행 소송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확인 소송은 예외적인 거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를 또 입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확인 소송에서 여러분이 이겼어. 이기면 상대방이 알아서 분양대금을 반환해 주면 되는데 반환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받은 판결문으로 강제 집행을 해야 되죠. 근데 이행 소송은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판결문이 얼마를 지급하라 라고 나오니까. 근데 확인 소송은 확인만 해준 거예요. 이걸로 무슨 강제 집행을 해요?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분양계약 해제 확인 소송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변호사나 법무법인에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이 나를 신용불량자로 등재하려고 해요 라고 하니까 조금 인지대랑 송달료가 싼 분양계약 해제 확인 소송, 뭐 채무부존재 소송을 권유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은 아예 꼬입니다. 그거 하나 해결하자고 전체적인 판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거는 배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분양계약 해제를 위한 해결 방법 첫 번째 영상을 설명드렸고요.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